진우야,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민재예요. 으악, 여러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평범한 일상 속 충격적 발견. 서울 성북동 천일그룹 회장 저택의 넓은 주방에서 박수남이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수남의 손은 벌써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65세지만 35년 요리 경력답게 무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썩썩썩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주방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언니, 벌써 오셨어요? 가정부 팀장 이혜진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40대로 수남과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그럼 회장님 아침은 칠식 칼같이 올라가야지. 수남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언니, 근데 오늘 사모님이 특별 지시 내리셨대요. 수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지시?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도련님 제사래요. 30주기. 수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수남도 5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그래. 30년이나 됐구먼. 수남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한정희 사모님이 고급 한복 차림으로 주방에 내려왔어요. 68세지만 피부 관리를 받아서 50대처럼 보였습니다. 박 요리사. 한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수남이 얼른 손을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한정희가 말했어요. 오늘 민재 제사니까 최고급으로 준비해요. 전복, 한우, 5년 묵은 된장 다 쓰고. 알았죠? 알겠습니다, 사모님. 한정희가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영정사진은 거실 재단에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제사상만 완벽하게 차려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한정희가 돌아서 나가자 혜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쯧쯧, 저 양반 아들 죽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난리야. 수남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남은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갈비찜, 삼색나물, 전이어, 잡채, 북어포, 식혜까지 총 20가지였습니다. 언니,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제사상 차리면 고무신 신고 뛰어다녔잖아요. 혜진이 나무를 묻히며 옛날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그때는 머릿니 검사도 하고 체변 봉투도 가져가고 난리였지. 수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머릿니 걸려서 혼났어요. 하. 두 사람이 옛날 얘기를 하며 웃었어요. 오후 6시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수남이 쟁반에 음식을 하나씩 담기 시작했어요. 내가 먼저 갈비찜 갖다 놓을게. 수남이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제단이 마련돼 있었고 그 위에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남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갈비찜, 전이어, 삼색나물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봤어요. 그 순간 수남의 손에서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철컥?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갈비찜이 하얀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남은 영정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매, 미소, 보조개 위치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30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던 아들 박진우와 판박이었습니다. 진우야? 수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수남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혜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언니, 왜 그래요?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요리사 보조 2명, 가정부 3명, 집사까지 총 7명이 수남을 둘러쌌어요. 박 요리사님, 괜찮으세요? 집사가 물었습니다. 수남은 대답하지 못하고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2층에서 소란을 듣고 한정희가 내려왔어요. 뭐야, 이 난리가? 한정희가 카펫에 쏟아진 갈비찜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 요리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예요? 한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재예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왜요? 수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청년은 분명 진우였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오명자의 고백과 충격적 진실. 오명자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72세 노인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박진우. 오명자가 그 이름을 중얼거리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남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어요. 선생님, 제 아들 기억하세요? 오명자가 갑자기 수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민수가 재빨리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오명자 선생님, 무엇이 미안하신 겁니까? 오명자가 수남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아이들을. 수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뭘 바꿨다는 거예요? 오명자가 몸을 떨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밤.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어요. 민수가 물을 떠다 줬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오명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응급실로 5살 남자아이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였죠. 수남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우리 진우였구나.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만 입원하면 되는 정도였죠. 민수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VIP실에 다른 5살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한정희 여사 아들. 한민재요. 수남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오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 말기였어요. 의사들이 일주일도 못 산다고 했죠. 그래서요? 오명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밤 10시쯤 한정희 여사가 저를 VIP실로 불렀어요. 수남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오명자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여사님이 가방을 하나 내밀었어요.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죠. 얼마였습니까? 5억 원이었어요. 민수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명자가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여사님이 그러더군요.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저 건강한 아이랑 바꿔라고. 수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옆 침대 환자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민수가 고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고모, 일단 끝까지 들어봐요. 오명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여사님이 제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남편, 아들, 딸까지 다. 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하면 내 가족부터 죽인다. 넌 그 다음이다라고 했어요. 수남이 침대 난간을 꽉 붙잡았어요. 오명자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밤 11시
당직 의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는 두 아이 팔찌를 바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박진우가 한민재가 되고 병든 한민재가 박진우가 됐다는 거죠?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뀐 지 3일 후 박진우라는 이름표를 단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수남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어요.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한 당신 아들은 한민재 이름으로 퇴원했어요. 한정희 여사가 데려갔죠. 민수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럼 수남 고모는 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까? 오명자가 대답했어요. 한 여사가 다 조작했어요. 사망진단서도 장례식도 수남이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관 속 아이를 보지 못하게 막았던 장례지도사. 아이 얼굴이 많이 상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라던 그 말. 나는 내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화장했어요. 수남의 목소리가 비통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관 속에 누워있던 건?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한민재. 심장병으로 죽은 한정희 여사 아들이었죠. 수남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으악. 민수가 고모를 말렸어요. 고모, 진정해요. 오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5억으로 빚을 갚았어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민수가 추궁했어요. 왜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까? 오명자가 떨렸습니다. 한 여사가 계속 감시했어요. 매년 설날마다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입 열면 내 손주들까지 다 죽인다고. 오명자가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뚝에 칼자국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으로 미쳐갔어요. 술로 살았죠. 그러다 이 꼴 됐어요. 수남이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군요. 오명자가 수남 손을 꼭 쥐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죽기 전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녹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 증언으로 한정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수남이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우리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가자.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고모.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수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는 못 기다려. 대면, 협박, 그리고 체포. 이틀 후 수남은 1001그룹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주방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언니, 병원 검사는 어땠어요? 괜찮아요? 수남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응, 별일 없대. 하지만 수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수남은 주방에서 칼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요리용 칼이었지만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 놀라 물었어요. 언니, 뭐 하려고 그래요? 잠깐 쓸 데가 있어. 수남이 칼을 앞치마에 숨기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수남의 모습을 집사가 목격했어요. 박 요리사님, 2층은. 하지만 수남은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집사가 뒤따라가려다 말고 멈칫했어요.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긴 복도 끝에 한정희 방이 있었어요. 수남이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한정희는 거대한 드레스룸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야? 노크도 없이. 한정희가 돌아보다가 수남을 보고 눈을 찌푸렸어요. 박 요리사? 여긴 왜 올라와? 수남이 앞치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한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알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수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 한정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미쳤어? 당장 칼 내려놔. 수남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내 아들 훔쳐갔지. 한정희의 등이 벽에 닿았어요. 무슨 헛소리야? 수남이 핸드폰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오명자. 그 사람이 다 말했어. 5억 받고 아이들 바꿨다고. 한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늙은이가 감히. 수남이 칼을 내려놓고 한정희 앞에 섰어요. 왜 그랬어요? 왜 내 아들을 훔쳐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희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하하하. 수남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정희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왜 그랬냐고? 내 아들 살리려고 그랬지, 뭐. 당신 아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한정희가 수남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났어. 의사들은 일주일도 못 산다고 했지. 수남의 주먹이 떨렸어요. 한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은 멀쩡하더군. 건강하고 튼튼하고. 그래서 바꿨어. 수남이 한정희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 아들이 25살까지 살았어요. 당신 아들 이름으로. 한정희가 수남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수남이 소리쳤어요. 나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어요. 내 아들이 먹을 밥을 당신한테 해줬단 말이야. 한정희가 일어서서 수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신 아들 덕분에 재벌 도련님으로 25년 살았잖아. 수남이 한정희 뺨을 갈겼어요. 짝! 한정희가 뺨을 쓸며 비웃었습니다. 때려봐야 소용없어. 증거 있어? 수남이 핸드폰을 흔들었어요. 오명자 증언이 있어요. DNA 검사도 할 거고. 한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DNA 누구랑 해? 민재는 5년 전에 죽었는데. 수남이 말문이 막혔어요. 한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오명자는 치매 환자잖아. 법정에서 그 증언 소용없어. 한정희가 수남에게 다가왔어요. 박 요리사, 현명하게 생각해. 내가 10억 줄게. 입 다물어. 수남이 침을 뱉었습니다. 퇴. 더러운 돈 필요 없어. 한정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래. 그럼 당신 조카 강민수. 변호사 자격 날아가도 괜찮아? 수남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정희가 비웃었어요. 천일그룹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가족 다 끝장나.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가 경찰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뒤이어 경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정혜 씨, 아동유괴 및 신분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정희가 소리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정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무슨, 감히 누구한테. 민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고모, 제가 어제 오명자 씨 증언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수남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경찰이 한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라고. 한정희가 소리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한정희를 저택 직원 1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집사, 가정부들, 요리사들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사모님이 체포됐어. 혜진이 수남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남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언론 보도와 제국의 붕괴. 그날 저녁 6시 MBC 뉴스데스크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천일그룹 한정희 회장 부인 30년 전 영화 바꿔치기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KBS와 SBS도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어요. 천일그룹, 한정희, 영화 바꿔치기, 박수남, 30년 전 진실 등등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드라마도 이런 건 없는데. 30년 동안 자기 아들한테 밥 해준 엄마. 너무 슬프다. 재벌들 진짜 사람도 아니네. 토할 것 같음. 밤 9시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요. 박수남 씨는 고아 출신으로 평생 요리사로 일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화면에 수남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낡은 흑백 사진 속 수남은 앳된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1995년 아들 박진우 군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한정희 씨는 병원 간호사장을 매수해 자신의 병든 아들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앉았어요. 동네 슈퍼 아줌마들도 방송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인심이 있었는데. 요즘 재벌들은 원. 다음 날 아침 천일그룹 본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송사 취재 차량 20대가 빽빽이 주차돼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천일그룹 본사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시민 수백 명도 몰려와 구호를 외쳤어요. 한정희 엄벌하라. 박수남 할머니 힘내세요. 오전 10시 한철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0세의 한철수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부인의 범행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수남 씨에게 사과하실 건가요? 천일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철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회장님, 비서들이 달려갔지만 한철수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구급차가 출동했고 한철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또 떴어요. 한철수 천일그룹 회장, 기자회견 중 쓰러져 중환자실 이송.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해도 의식 회복은 장담 못합니다. 천일그룹 주가는 그날 하루 만에 30% 폭락했어요.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증권가가 발칵 뒤집혔어요. 천일그룹 망하는 거 아니야? 빨리 팔아야 되는데. 다음 날 검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검사가 증거 자료를 공개했어요. 1995년 4월 16일 한정희 씨 계좌에서 현금 5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같은 날 오명자 씨 계좌로 정확히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박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병원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진우 아동과 한민재 아동의 팔찌가 바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검찰은 추가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고 한민재 씨의 묘를 발굴해 DNA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전국이 또 한 번 들썩였어요. 일주일 후 경기도 모처의 공원묘지였습니다. 새벽 6시 법의학자들이 한민재의 묘 앞에 모였어요. 중장비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수남과 민수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수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진실을 알아야지.
관이 드러났어요. 30년 된 관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어요. 백골화된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수남이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이제야 찾았다. 법의학자들이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동시에 수남의 혈액도 채취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샘플이 보내졌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결과 나왔어요. 뭐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9%. 고모 친아들 맞아요. 수남이 전화기를 놓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내 아들. 그 순간부터 천일그룹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요 거래처 삼성, LG, 현대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천일그룹과는 더 이상 거래 불가. 협력업체 50여 곳이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하청업체 사장들이 천일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밥줄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실직자가 하루 만에 2,000명을 넘어섰어요. 뉴스마다 천일그룹 몰락 소식을 다뤘습니다. 천일그룹 임원 20여 명이 집단 사표를 냈어요.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박수남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시민이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한 박수남 할머니를 도웁시다. 3일 만에 20억 원이 모였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100만 원 보냅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고무신 신고 시장에서 장사했대요.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수남은 모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판과 추가 증거 발견.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방청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은 나이거든요. 60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300명의 방청객이 빽빽이 들어찼어요. 기자들도 10명이나 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한정희가 수감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68세의 한정희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피고인 한정희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일어나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한정희는 1995년 4월 15일 간호사장 오명자와 공모하여 박진우 아동과 한민재 아동을 고의로 바꿔치기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유괴, 신분위조,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한정희 측 변호인단이 5명이나 앉아 있었어요. 대형 로펌 윤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30년 전 일입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박 검사가 반박했어요. 아동 유괴는 공소시효 15년이지만 신분위조와 사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주장이 타당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증인석으로 오명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72세 오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오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명자가 한정희를 쳐다봤어요.
한정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오명자가 눈을 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정희 피고인이 저에게 5억 원을 주며 두 아이를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박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최근 치매 검사 결과입니다. 경도 인지장애로 법정 증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에 기각. 증인 계속하세요. 오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이 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거절하면 다 죽인다고 협박했어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박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30년 전 한정희 피고인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어요. 1995년 4월 16일 피고인 계좌에서 현금 5억 원 인출.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같은 날 오명자 증인 계좌로 5억 원 입금.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윤 변호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당시 서울중앙병원 당직 의사와 간호사 2명의 진술서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정희 피고인은 VIP 대우를 요구하며 의료진 출입을 통제했고 밤 11시 이후 아무도 VIP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고 한민재 씨의 일기장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일기를 펼쳤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오늘 이상한 꿈을 꿨다. 낡은 집에서 나를 진우야라고 부르는 여자가 나왔다. 수남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6월 3일. 또 그 꿈을 꿨다. 그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방청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2015년 3월 20일. 나는 왜 자꾸 박진우라는 이름이 떠오를까? 내 진짜 이름은 한민재인데.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18년 9월 10일. 오늘 우리 집 요리사 박수남 씨를 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수남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민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2019년 5월 5일. 박 요리사님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었다.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먹던 급식 된장찌개 맛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옛날. 기억나지 않는 그 맛. 방청석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김 판사도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한정희가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증거야? 그냥 일기잖아. 윤 변호사가 한정희를 말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박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고 한민재 씨가 무의식적으로 친모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충분한 증거로 인정합니다. 한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아들 살리려고 한 게 죄야?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닥쳐. 뻔뻔하긴. 김 판사가 망치를 연타했습니다. 정숙, 피고인은 앉으십시오. 한정희가 계속 소리쳤어요. 박수남, 당신 아들은 재벌로 25년 살았잖아. 고아 출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거라고. 수남이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은 25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요. 당신은 그것도 빼앗았어.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은 그 후 7차례 더 열렸습니다. 천일그룹은 그 사이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판결, 사과, 그리고 죽음. 6개월 후 최종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법정 밖에는 전날 밤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한정희 엄벌. 피켓을 든 시민들이 법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전 9시 법정 문이 열렸어요. 300명의 방청객, 50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한정희가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6개월 사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어요. 수남도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서 수남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떨지 마세요. 김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묵념했어요. 착석하십시오. 김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법정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김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정희는 1995년 4월 15일 서울중앙병원에서 간호사장 오명자와 공모하여 박진우 아동과 한민재 아동을 고의로 바꿔치기했습니다. 한정희가 고개를 떨궜어요.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 유괴, 신분위조,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더욱이 피고인은 30년간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 박수남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김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박진우 아동은 친모를 만나지 못한 채 25년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수남이 눈물을 흘렸어요. 또한 진짜 한민재 아동은 박진우 이름으로 사망하여 제 무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김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한정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12년도 적어. 한정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불공평해.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살리려고. 김 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다른 어머니의 아들을 훔쳐서 자신의 아들을 살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도관들이 한정희를 끌고 나갔어요. 나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한정희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수남은 방청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민수가 고모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모, 이겼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하지만 수남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민수야, 내 아들은 안 돌아와.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수남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천일그룹에 손해배상 청구하실 건가요? 수남은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어요. 같은 시각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한철수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6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어요. 담당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후 3시 한철수가 잠깐 눈을 떴어요.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한철수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중얼거렸어요. 박 요리사.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박수남 씨를 부르시는 겁니까?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수남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함께 왔어요. 고모 안 가셔도 돼요. 수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마지막이니까.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수남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한철수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박 요리사. 수남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한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 하오. 정말 몰랐소. 수남이 차갑게 말했어요. 회장님도 공범이에요. 모르는 척한 것도 죄예요. 한철수가 손을 뻗어 수남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남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용서 해주시오. 제발. 수남이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는 하늘에 가서 받으세요. 수남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5분 후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하지만 한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망 확인. 오후 4시 37분. 비서실장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철수의 장례식은 조문객 없이 치러졌어요. 옛날 같으면 재벌 회장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몰렸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족도 친척도 임원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에는 한철수 영정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틀 후 천일그룹이 공식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뉴스가 속보를 띄웠어요. 천일그룹 법원에 파산 신청. 70년 역사막 내려. 본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계열사들도 줄줄이 매각됐어요. 성북동 회장 저택도 압류됐습니다. 저택 직원 15명 전원이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혜진이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네. 다른 가정부들도 울먹였어요. 옛날에는 이 집이 그래도 인심 있었는데. 체변봉투 검사하던 시절이 그립네. 집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새 일자리 구해야 할 텐데. 수남이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저 때문에 미안해요. 혜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에요. 수남이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비로 쓰세요. 봉투 안에는 각각 500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고마워요. 한편 교도소에서는 한정희가 면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친척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독방에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용서. 1년 후 서울 은평구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3층짜리 새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건물 앞 간판에는 진우고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원식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하객 300명이 몰려왔습니다. 수남은 깨끗한 한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섰어요. 어서 오세요. 혜진을 비롯한 옛 천일그룹 직원들도 모두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오명자도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수남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전 10시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사회를 봤어요.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진우고아원 개원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남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요리사로 살았습니다.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글도 잘 모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30년 전 제 아들 진우를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수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아들은 죽지 않았더군요. 25년을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20년 동안 내 아들한테 밥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수남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1층 창문에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들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수남이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축하 리셉션이 열렸어요. 고아원 식당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수남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 갈비찜, 잡채, 전유어였어요. 와, 박수남 할머니 음식이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5살부터 15살까지 총 3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5살짜리 남자아이가 수남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아이의 얼굴이 어린 진우와 닮았습니다. 수남이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준호, 배고프지? 네.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수남이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서 준호 앞에 놓았어요. 후후 불어서 먹어. 준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수남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많이 먹어라. 오후 3시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습니다. 수남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진우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민재 영정 사진도 함께 놓여 있었어요.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모, 손님 오셨어요. 누구? 한철수 회장님 동생분이래요. 수남이 놀라 일어났어요. 70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한철민이었어요. 수남 씨, 오랜만입니다. 한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남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한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세요. 수남이 황급히 한철민을 일으켰어요. 한철민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수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수남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한철민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재가 남긴 겁니다. 수남의 손이 떨렸어요. 뭔데요? 편지입니다. 형수가 숨겨뒀던 건데 제가 찾았습니다. 수남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자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박수남 요리사님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남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꿉니다. 수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떤 여자가 낡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수남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요리사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납니다. 혹시 우리가 전생의 가족이었을까요?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수남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요리사님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마이너스 한민재. 수남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철민도 함께 울었어요. 민재가 요리사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철민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민재 재산의 절반입니다. 수남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건 못 받아요. 한철민이 수남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유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꼭 드리라고요. 수남이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잔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재 뜻대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철민이 깊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수남은 그 돈으로 고아원을 더 키웠습니다. 5년 후 진우 고아원은 12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대형 시설이 됐어요. 수남은 70세가 됐지만 여전히 주방에서 아이들 밥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예요? 아이들이 주방으로 몰려왔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당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수남이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튼튼하게 자라야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수남이 미소 지었어요. 식사 후 수남은 혼자 한민재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묘비에 한민재박 진우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수남이 무릎을 꿇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딸기. 진우야, 엄마 왔어.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내가 남긴 돈으로 고아원 크게 키웠어. 이제 120명이나 돼. 수남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행복했다는 거 알았으니까.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아원에서 산책 나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수남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여기 있었어요. 수남이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된장찌개 또 먹고 싶어요. 수남이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우야, 엄마 이제 다른 아이들 엄마가 됐어. 괜찮지? 바람이 대답하듯 부드럽게 불었어요. 수남이 준호를 안고 고아원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 해줄 거예요? 갈비찜 해줄까? 와, 할머니 최고. 수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아원 현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저랑 놀아줘요. 수남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줬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다 안아줄게. 저녁 노을이 고아원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수남은 아이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